동성애자인 현직 군인 두 사람이 동성애 성행위, 즉 학문 성교를 했을 때 처벌될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변TV의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2022년 4월 21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9도 3047 추행 사건입니다. 먼저 사안의 개요입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남성 군인 두 사람이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서로 합의하에 학문성교 등 성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군검사가 군형법 제92조 6 학문성교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기소한 사안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1심과 2심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남성 군인 두 사람이 상고를 하여 대법원까지 올라온 사건입니다. 먼저 군형법 제92조 6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군인 등에 대하여 학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문 성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학문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여 하는 성행위를 말하고요. 여기서 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대법원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이라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는 구체화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합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 군인 두 사람이 학문 성교나 성행위를 했다. 그렇다면 이 군형법 조항에 딱 맞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어떤 것이 쟁점이 되었을까요? 동성인 군인들이 영외의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로 학문 성교를 비롯한 성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 조항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다수 의견을 밝힌 8명의 대법관과 그리고 별개의 의견을 밝힌 3명의 대법관이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고 반대 의견을 낸 2분의 대법관이 처벌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단의 결론은 처벌할 수 없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명의 다수 의견입니다. 동성인 군인 간의 학문 성교나 그 밖의 유사한 성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인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수견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학문 성교로 규정되어 있던 이 조항이 과거에는 개간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개간으로 규정되어 있을 때는 이 개간이란 남성 간의 성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개정되어서 학문 성교로 바뀌었다. 그런데 학문 성교라고 하는 것은 성교 행위의 한 형태다. 그래서 문헌만으로 볼 때는 이성 간에도 가능한 행위가 아니겠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학문 성교는 반드시 남성끼리만 하는 행위가 아니고 이성과 남성,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도 학문 성교는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죠. 그리고 동성 간 성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그 평가가 이미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규정의 보호법익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뿐만 아니라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이유 없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하더라도 사적 공간에서 그리고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그것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종래 우리 대법원 판례는 남성 군인 간의 학문 성교를 비롯해서 성행위 그 자체를 추행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여서 사적 공간에서 또는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군형법상 추행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유죄 판결을 쭉 해왔죠.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종래의 대법원 판결까지 변경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반대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남성 군인들 사이의 학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은 모두 처벌하는 규정이다. 그래서 행위의 관계성이나
시간과 장소 등 이러한 제한을 두어가지고 처벌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남성 간의 성행위는 추행에 해당하므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유죄 판단을 하였죠. 즉 다수 견해에서는 남성 간 성행위라 하더라도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인 의사합치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또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조건을 달아서 이런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법률 해석의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 조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없는 조건을 만들어서 넣었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은 국회가 할 일이지 법원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법률 해석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 법원으로서는 문은 그대로 해석하여 유죄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종전 해석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우리 대법원의 결론은 다수 견해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결론에 따른다면 사적 공간에서 당사자 사이에 의사가 합치된 상태에서 동성간 성행위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군기에 직접적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 대법원에서 밝히고 있는 이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군형법은 1962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이때 제92조에서 개간, 기타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미국 전시법의 소도미를 개간으로 번역하여 처벌하던 국방경비법 규정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입법 취지는 군대 내 남성 동성애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규정은 2009년, 2013년 개정돼서 현행 규정에 이르게 되었는데, 현행 규정은 개간 대신에 학문 성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군형법상 이 추행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이 제기되었습니다만, 헌법재판소는 남성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군대의 특수성을 근거로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2002년도와 2011년 그리고 2016년도에 합헌 결정을 하였고, 또 대법원도 강제성 여부나 시간, 장소 등에 관한 제한 조건 없이 동성애 성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고서 유죄 판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학문 성교가 남성 간의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도 학문 성교가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동성 간의 성행위가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점을 주된 근거로 해서 동성 간 성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유죄라고 판단한 기존의 판례들을 변경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 의견은 기존 해석이 타당하다고 하고, 또한 현행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은 법원의 법률 해석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 그래서 허용될 수 없다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처벌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처벌할 수 없는지 그 해석의 문제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합치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또 군이라는 공동생활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강제성 여부죠. 이것과 그리고 군기를 침해하는 다른 사정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현행 규정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즉 강제성이 없고, 또한 군기를 침해하는 다른 사정도 없다.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스스로 이번 판결의 의미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에 관해서 그 자체로 처벌 가치가 있다라고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동성애가 국내외에서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지적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이 판결에 따른다 하더라도 동성 간 성행위가 추행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방적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즉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성이 있거나, 또는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반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법원 판례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논란이나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법원 판례는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는 그 자체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았고, 나아가서 동성애 자체가 국내외에서 오늘날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하면서 동성애 자체가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도대체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해서 동성애가 우리 사회적으로 성적 지향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명확하게 밝혀서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기독교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 사이에는 아직도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의 하나로 수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강구한 것 같습니다.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이 법원의 법률 해석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법률 문헌에 나와 있지 않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또는 군기를 침해하는 다른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은 법률 해석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 라는 지적이죠. 원칙적으로 법원은 법률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되도록이면 문헌 그대로 적용하여야 되고,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해석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사실상 입법 행위에 이르지 않아야 된다. 국회의 법률 제정권 내지는 입법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본다면 법원으로서는 학문 성교 그 밖에 추행에 해당한다면 곧바로 유죄를 선언하여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해석을 통해서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는지 또는 군기를 침해하는 다른 사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입법행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서 그 처벌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이전에는 유죄 판단을 하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서 그 판단의 결과에 따라 판결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서 위헌임을 선언한 이후에 무죄 판결을 했어야 된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의 입장은 반대죠. 즉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법률에 대한 해석 권한은 법원에게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법률에 대한 해석 권한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